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겪었던 조금 황당하고도 웃픈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24살 대학생 박진우입니다. 평범한 학생이고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걸? 제 일상이 순식간에 시트콤처럼 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원래는 기숙사에 살다가 룸메이트랑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2학년 때부터 자취를 시작했어요. 자취하면 자유롭긴 한데 그만큼 혼자 해결해야 할 일도 많아서 처음에는 좀 고생을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청소도 귀찮아서 방이 엉망이었죠. 그런데 이런 저를 보다 못한 부모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진우야, 너 이모네 집 근처로 이사 가라. 이모가 내 밥도 챙겨주고 가끔 가서 밥 먹고 오면 좋잖아. 사실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조금 망설였습니다. 이모랑 어릴 때는 꽤 친했지만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는 거의 왕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계속 설득하시길래 결국 이모네 집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모는 저희 어머니의 여동생이신데 나이가 40대 초반이세요. 그런데 이모가 좀 독특하신 분입니다. 평소에 굉장히 활발하시고 농담도 잘하시고 친구처럼 편한 성격이라 어릴 때부터 저랑도 장난을 많이 치셨거든요. 그런데 이모의 남편, 그러니까 제 이모부는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1년에 몇 번밖에 집에 안 들어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사를 하고 나서 첫날 이모가 저를 집으로 초대하셨어요. 우리 진우, 이사 왔다고? 와서 밥 먹고 가. 하시면서요. 그래서 큰 기대는 안 하고 갔는데 이모가 차려주신 밥상이, 와, 이건 진짜 예술이었습니다. 갈비찜에 잡채, 각종 반찬까지. 이게 다 이모 혼자 만든 거라니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이모, 이거 진짜 다 이모가 한 거예요? 배달 아니죠? 야, 이모를 뭘로 보고. 이 정도는 기본이지. 그날 이후로 저는 이모네 집에 자주 놀러 가게 됐습니다. 자취생의 비애가 뭐겠습니까? 혼자 사는 외로움과 배달음식에 질린 입맛이죠. 그런데 이모네 집에 가면 따뜻한 집밥이 있고 이모랑 수다도 떨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은 터졌습니다. 그날도 저는 이모네 집에 갔습니다. 이모가 오늘은 삼겹살이다 라고 하셔서 냉큼 달려갔죠.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이모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모가 저를 빤히 쳐다보시는 겁니다. 왜요, 이모?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아니, 진우야, 너 여자친구는 있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뭐 소개팅이라도 시켜주실 거예요? 라고 농담을 던졌죠. 그런데 이모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진우야, 이모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라고 하시는 겁니다. 순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이모가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건가? 아니면 이모부랑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이모가 꺼낸 말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진우야, 너 혹시 이모랑 같이 살래? 네? 뭐라고요? 순간 삼겹살을 씹던 턱이 멈췄습니다. 아니, 이모,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왜 같이 살자는 거예요? 아니, 이모가 요즘 좀 외롭기도 하고 내가 자취하느라 힘들잖아. 이모 집에 방도 남는데 와서 살면 좋을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해서 이모네 집에 살면 밥도 매일 먹을 수 있고 집도 깨끗하고 여러모로 편리할 것 같긴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모가 저를 너무 챙겨주는 게 오히려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이모,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어물쩍 넘어갔는데 그날 이후로 이모가 저한테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야, 오늘 뭐 먹고 싶어? 진우야, 너 요즘 옷이 좀 후질근하다. 이모가 옷 사줄까?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 하루는 제가 이모네 집에 갔는데 이모가 갑자기 진우야, 이모랑 한잔할래? 라고 하시는 겁니다. 평소에 술을 잘 안 드시는 분이라 의아했지만 뭐 어른이 주시는 거니 거절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모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니 진우야, 이모가 너한테 진짜 고마워. 내가 자주 와줘서 이모가 요즘 덜 외로워.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런데 이모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시면서 진우야, 이모랑 앞으로도 자주 놀러 다니자 라고 하셨고 저는 그제야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저는 이모네 집에 가는 게 조금 꺼려졌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이모가 저를 너무 챙겨주는 것도 그렇고
뭔가 평범한 가족 간의 관계라기보다는 약간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또 이모가 워낙 잘 챙겨주시니까 그걸 무작정 거절하기도 애매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이모네 집에 안 갔더니 이모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진우야, 요즘 왜 안 와? 이모가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는데 솔직히 갈비찜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네, 오늘 저녁에 갈게요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이모네 집에 갔더니 정말 갈비찜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한상 가득 차려진 밥상을 보면서 아, 이래서 내가 이모네 집에 안 올 수가 없구나 싶었습니다. 진우야, 많이 먹어. 내가 좋아할 줄 알고 이모가 아침부터 준비했어. 이모,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이모부도 못 드시고 제가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휴, 이모부는 맨날 출장 다니느라 바빠서 이런 거 못 먹어. 내가 다 먹어줘야지. 그렇게 갈비찜을 신나게 먹고 있는데 이모가 갑자기 제 앞에 앉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묻더라고요. 진우야, 너 진짜 여자친구 없지? 또 이 얘기였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네, 없어요. 요즘 바빠서 연애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이모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내시는 겁니다. 그럼 이모가 소개팅이라도 시켜줄까? 아니면 이모가 내 여자친구 해줄까? 네? 뭐라고요? 순간 갈비찜이 목에 걸릴 뻔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웃음으로 넘기려 했습니다. 하하. 이모, 농담이죠. 진짜 이모는 농담도 잘하신다니까. 그런데 이모는 웃지도 않고 저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농담 같아 보여? 순간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져서 저는 얼른 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화제를 돌리려 했죠. 이모, 근데 이 갈비찜 소스는 어떻게 만든 거예요? 진짜 맛있네요. 다음에 저도 한번 해 먹어보게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를 넘기고 밥을 다 먹은 뒤에 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이모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이모가 내 여자친구 해줄까? 라는 그 말이요. 며칠 후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고 저는 집에서 하루 종일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진우야, 뭐해? 바빠? 아니요. 그냥 과제하고 있었어요. 왜요? 이모? 이모네 집 와서 저녁 먹고 갈래?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치킨 시켜놨다. 치킨이라는 말에 또 넘어가서 이모네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치킨만 있는 게 아니라 이모가 맥주까지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진우야, 오늘은 이모랑 한잔하면서 이야기 좀 하자. 저는 이미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만 치킨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모와 치킨을 먹으면서 한 잔, 두 잔 마셨는데 이모가 갑자기 제 옆으로 바짝 다가오더니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진우야, 이모가 진짜로 외롭다. 내가 이모랑 같이 살면 안 될까? 순간 저는 병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자취도 잘하고 있고 굳이 이모랑 같이 살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야. 이모가 진짜로 내가 필요해. 이모가 너한테 잘해줄게.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이모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저는 더 이상 농담으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핑계를 대고 집으로 도망치듯 나왔죠. 그 이후로 저는 이모네 집에 가는 걸 최대한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모는 계속 연락을 하세요. 진우야, 오늘은 뭐 먹고 싶어? 진우야, 이모가 내 옷 좀 사놨는데 와서 가져가. 이런 식으로요. 솔직히 말해서 이모가 저를 왜 이렇게 챙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진짜로 외로우셔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그날은 예상치 못한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과제를 끝내고 집에 있으려 했지만 이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진우야, 지금 밖에 비 엄청 오는 거 봤어? 너 저녁은 먹었어? 아니요. 아직 안 먹었어요. 그냥 대충 라면이나 끓여 먹으려고요. 라면은 무슨, 이모가 너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놨으니까 얼른 와. 비도 오는데 그냥 택시 타고 와. 이모가 택시비 줄게. 솔직히 비 오고 배고픈 상황에서 이모의 김치찌개는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비를 뚫고 이모네 집으로 갔죠. 이모네 집에 도착하니 따뜻한 김치찌개의 냄새가 집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모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줬고 저는 자연스럽게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죠. 진우야, 비 오는 날엔 역시 김치찌개지. 많이 먹어. 이모, 진짜 요리 실력은 인정이에요.
이모부는 이런 거 자주 못 드시는 거 아쉽겠다. 이모부는 맨날 출장 다니잖아. 그래서 이모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지. 내가 이렇게 와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게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밖을 보니 비가 점점 더 거세지더라고요. 천둥까지 치기 시작해서 솔직히 집에 가는 게 조금 무서워졌습니다. 진우야,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자고 가라. 이모가 방 하나 치워줄게. 아니에요, 이모. 괜찮아요. 그냥 비 조금만 잦아들면 갈게요. 뭘 비가 잦아들어. 지금 이러다 비 맞고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이모 말 들어. 그냥 여기서 자. 결국 저는 이모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모는 저를 위해 이모부가 쓰던 작은 방을 정리해 주셨고, 저는 그 방에서 자게 되었죠.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너무 거세게 내리는 소리 때문인지 아니면 이모와 단둘이 있는 상황 때문인지 마음이 복잡했죠.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이모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진우야, 혹시 자고 있어? 아니요, 아직요. 왜요? 이모? 그냥 비도 오고 해서 잠이 안 와서. 혹시 괜찮으면 잠깐 얘기할래?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이모는 한 병을 꺼내놓고 있더라고요. 진우야, 비 오는 날엔 이것이 딱이거든. 한 잔만 같이 하자. 이모, 저 술 잘 못 마시는 거 알잖아요. 괜찮아. 오늘은 이모가 다 책임질게. 한 잔만 해봐. 그렇게 마시며 이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가볍게 웃으며 대화했지만 이날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이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거든요. 진우야, 내가 여기로 이사 오고 나서 이모가 좀 덜 외로워진 것 같아. 에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야말로 이모 덕분에 자취 생활이 훨씬 편해졌죠. 그런데 있잖아. 내가 없던 때랑 지금이 너무 달라. 가끔은 내가 없던 때로 다시 돌아가면 어떡하나 싶어서 무섭기도 해. 이모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말을 잇지 못했죠. 몇 잔 더 마신 이모는 갑자기 제 옆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말했죠. 진우야, 너는 참 착하고 잘생기고 다정한 아이야. 내가 왜 아직 여자친구가 없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그 순간 저는 이모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가족으로서의 애정이 아니라 그보다 더 복잡하고 묘한 감정이 담긴 눈빛이었죠. 그날 저는 이모부의 빈자리를 채워드렸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이모에게서 이모부의 빈자리를 한 번에 채울 수 없어서 밤새 몇 번이나 고생했어요. 다음날 아침, 이모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아침밥을 차려주셨습니다. 진우야, 어제 잠 잘 잤어? 네, 나쁘지 않았어요. 그럼 다행이다. 오늘도 비 온다니까 우산 꼭 챙기고 다녀. 이모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지만 저는 이모와의 관계가 어제와는 조금 달라졌다는 걸.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